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공백입니다. 오늘 영상은 낭독과 책 소개,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북캐스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할 책은 윌북 출판사에서 출간된 걸클래식 컬렉션입니다. 작은 아씨들, 빨강머리 앤, 하이디, 작은 공주 세라, 이렇게 여성 캐릭터가 중심이 된 4권의 고전을 다루고 있는 콜렉션 도서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루이지 메이 올컷의 소설 작은 아씨들입니다. 1868년 출간되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은 고전소설이죠. 미국의 시골 모습을 따뜻하게 담아내며 그 속에서 성장해가는 4자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매의 각기 다른 캐릭터 묘사, 심리, 성장기를 보는 재미가 있는 소설이고요. 당시의 풍경, 분위기 등을 살펴보실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4자매 중 둘째인 언니 조가 동생 베스에게 쓴 편지 부분입니다. 나의 베스, 축복의 빛이 다가올 때까지 어둠 속에서 참고 기다리는 너. 고요하고 성스러운 내가 있어서 말썽 많은 우리 집은 축복받았다. 지상의 기쁨과 희망, 슬픔은 내 발이 닿아 있는 깊고 엄숙한 강가에 잔물결이 되어 부딪힌다. 아, 인간의 근심과 다툼에서 벗어나 나에게서 떠나가는 동생아, 내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해준 숭고한 미덕들을 내게 선물로 남겨다오. 고통의 감옥 안에서도 불평 없이 버텨낸 유쾌한 내 영혼의 위대한 인내심을 내게 물려다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의무의 길이 푸릇푸릇하게 물들었듯이 내 용기와 지혜, 착한 마음을 내게 물려다오. 사랑으로 잘못을 용서하던 자비심 가득한 내 이타적인 마음을 내게 물려다오. 온순한 마음을 가진 동생아, 내 잘못을 용서해 주겠니? 쓰디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멀어져 간다. 널 잃는 내 마음은 엄연한 교훈으로 다시 채워진다. 슬픈 손길은 내 거친 본성을 잠재우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꽃피운다. 언젠가 그 강을 건너가면 이미 건너 강가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동생의 영혼을 만나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겠지. 슬픔에서 비롯된 희망과 믿음은 수호천사가 되어 나보다 앞서 떠나간 동생에게로 나를 이끌어주리라. 눈물과 잉크로 얼룩지고 글씨체도 반듯하지 않았지만 이 글은 베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살면서 한 일이 거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서글펐던 베스는 이 글을 통해 자신이 헛된 삶을 살지 않았음을 알았고 자신의 죽음으로 가족들이 절망에 빠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소설 빨강머리 앤입니다. 걸클래식에 들어있는 4권의 소설 중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소설이 바로 이 빨강머리 앤이 아닐까 싶어요. 그야말로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앤의 성장기를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1세기 전에 나온 소설임에도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의 모습, 유머러스하고 활기차고 사랑스럽게 표현된 앤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설이죠. 자, 그럼 소설 속 앤의 대사들을 몇 부분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으면 너는 기대를 너무 지나치게 해, 앤. 마렐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면 앞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 실망을 많이 하게 돼. 하지만 마렐라 아주머니, 기대하는 게 즐거움의 절반이에요. 앤이 소리쳤다. 원하는 일이 결국 안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걸 기대하며 누리는 즐거움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린드 아주머니는 늘 말씀하시죠.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이니.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전처럼 수다를 떨고 싶지 않아요.
앤이 턱을 검지손가락으로 누르며 신중하게 대답했다. 소중한 생각들은 마음속에 보물처럼 간직해두는 게 더 좋아요. 그런 걸 말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의심을 받기 싫어요. 그리고 이제 거창한 말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는 건 좀 안타까워요. 이제는 제가 원한다면 그런 말을 해도 좋을 나이가 되어가는데 말이죠. 어른으로 자라는 건 몇 가지 재미있는 면도 있지만 예상하던 재미는 아니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배울 것도 할 것도 생각할 것도 너무 많아서 거창한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게다가 스테이시 선생님이 말은 짧게 할수록 효과적이라고 하셨어요. 장문도 되도록 단순하게 하라고 하시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멋지고 거창한 말들을 생각나는 대로 다 써놓는 게 자연스러웠고 그런 생각은 아주 많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고 단순한 게 훨씬 더 좋아요. 애는 한숨을 쉰 뒤 몸의 세계가 펼치는 마법들, 손짓해 부르는 산들바람과 파란 하늘, 정원에 돋는 초록 생명체들에게서 눈을 돌리고 결연히 책에 자신을 묻었다. 앞으로도 봄은 계속 오겠지만 입학시험에 떨어지면 다시는 봄을 즐길 수 없을 거란 기분이 들었다. 네, 다음 소설은 요한나 슈피리가 1880년에 쓴 소설 하이디입니다. 하이디의 추천사를 쓴 조경란 소설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적 읽은 어떤 책은 내내 가슴에 심은 묘목처럼 자란다고 말이죠. 자, 이번에는 하이디의 첫 부분을 함께 들어보세요. 아기자기한 스위스의 작은 마을 마이엔벨트는 저 아래 골짜기 위로 바위 봉우리들이 음울한 표정으로 우뚝 솟은 산줄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을 지나면 오솔길이 꼬불거리며 완만하게 산으로 이어진다. 산 아래 비탈은 풀이 듬성듬성하지만 더 높은 곳에 펼쳐진 비옥한 목초지에서 실려 날아온 꽃향기로 사방이 향긋하다. 햇볕이 쨍쨍한 6월의 어느 아침, 키가 크고 체격이 다부진 젊은 여자가 그 오솔길을 오르고 있었다. 여자는 한 손으로 꾸러미를 들고 다른 손으로 5살가량 된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햇볕에 탄 아이의 두 볼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놀랄 일도 아닌 것이 태양이 뜨거운데 아이는 한겨울처럼 옷을 잔뜩 껴입고 있었다.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이지도 않았다. 원피스를 2벌이나 껴입은 데다 커다란 빨간색 스카프를 2번이나 목에 빙빙 둘러 감았기 때문이다. 그 모습은 마치 징이 박힌 부츠를 신고 산을 터덜터덜 걸어 올라가는 볼품없는 옷보따리 같았다. 네, 마지막 소설.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작은 공주 세라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죠? 아마 소공녀라고 하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일본식 표현이 아닌 저자의 의도를 살려 작은 공주 세라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부잣집 딸이던 세라, 어느 날 아버지의 죽음으로 단번에 다락방에서 허름하게 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긍심과 기품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세라의 모습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작은 공주 세라의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적어도 세라에겐 그랬다. 석양빛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참새들이 조잘거리는 가운데 탁자 위로 올라가 상반신을 천창 밖으로 내밀고 바라보는 광경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었다. 이렇게 경이로운 일이 벌어질 때는 참새들도 언제나 숨을 죽이고 한결 부드러운 소리로 제잘거리는 듯 했다. 탁자 위로 올라가 밖을 내다보았다. 황홀한 순간이었다. 마치 눈부시게 아름다운 물결이 세상을 휩쓴 듯 황금빛이 서편 하늘에 쏟아져 내렸다. 진노랑 햇살이 대기를 꽉 채웠고 새떼는 지붕 위로 검은 실루엣을 그리며 날아갔다. 정말 멋져. 세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무언가 낯선 일이 벌어질 때처럼 두렵기까지 해. 이렇게 멋진 저녁노를 볼 때면 늘 그런 기분이 들어.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아이의 얼굴에 홍조가 떠오르면서 눈에는 반짝 생기가 돌았다. 세라는 가냘픈 작은 몸을 똑바로 펴고 고개를 들었다. 세라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바꿀 수 없는 사실이 있어.
누더기와 넉마를 걸쳤어도 난 여전히 공주야. 금실로 짠 옷을 입었다면 공주 노릇을 하는 게 쉽겠지. 그에 비해 아무도 모르게 공주로 살아가는 건 훨씬 어려운 일이야. 이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생각은 없었다. 기이한 상상이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위안을 찾았으니 세라에게는 잘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주변 사람들이 무례하고 악의에 찬 말을 던져도 세라는 똑같이 무례하게 굴지 않았고 똑같이 악의에 찬 말을 던지지도 않았다. 네, 지금까지 작은 아씨들, 빨강머리엔, 하이디, 작은 공주 세라 이렇게 4권의 소설을 들어보셨어요. 2019년 6월 윌북에서 출간된 이 걸클래식 컬렉션은 소유욕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표지와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어른들의 마음을 흔드는 아름다운 문장들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스럽고도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들을 내세운 소설이기 때문에 여성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을 통해 어린 시절로 돌아가보는 경험, 세대와 상관없이 명문장에 흠뻑 빠져보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걸클래식 시리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공백이었어요. 여러분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